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댓글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월 달 당시에 정치권에서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면서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타다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댓글 부대를 보유하고 계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범죄 아닌가? 이게 네. 이제 2024년 1월 23일자 네. 문자인데 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라고 참담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여사에게 지금 여사님이 댓글팀을 활용해서 저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지금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네. 좀 해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군가 확인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보낸다는 건 네.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뭔가 그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껴서 그런 의심의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고 네. 대통령실의 어떤 모 관계자 혹은 측근이 여사에게 이런 얘기가 전달돼 왔는데 이건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건의해서 예. 이 문자를 보낸 걸로 추측이 돼요. 이거는 뭐 틀림없잖아요. 딱 떨어지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그건 동지였는데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하여 결이 좀 안 맞는다고는 한 거예요 지금. 네. 예.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 게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네. 어떤 표현이냐면 다시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결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공격한다고 의심을 했단 말이야? 라고 화를 내고 있구나 아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지금 한동훈 쪽에서 네.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사과를 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보냈는데 왜 대통령실 쪽에다가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당이 건의해서 대통령실에서 여사를 사과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공적으로 접근했을 적에는 단호하게 끊었으면서 왜 문자는 이렇게 보냈냐라고 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번역가. 아유 나 그냥 번역을 너무 이거 잘하네. 전문을 완전 해줘야- 통역. 네. 정치 통역사. 예. 네. 그 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네. 아주 쌍 욕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이 앙떠네트라고 말하는 김경률을 데려다 놓은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응?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다양한 의견이지 뭐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라고 한 말씀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야이 개 XX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워딩이에요. 제가 해석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쭉 얘기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네. 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본인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잘못을 본인이 했는데 자네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내가 결심할게. 네. 예. 네. 진짜 미안해. 어? 야 미안하다고. 근데 김경률이라는 애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 그리고 나를 의심해? 내가 댓글팀을 활용했다고? 지금 이런? 1월 23일에 댓글을 보낸 문자는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으로 읽혀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탁월한 통역사, 정치 통역사. 자, 그래서 보통 이게 사과를 하고 싶으면 나는 사실은 이제 아니 다른 문자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약간 진시작한 게 있어요. 사과를 정무적으로 네. 사과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커졌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 네. 그런 정무적 판단을 도와달라. 라는 것은 나는 약간 굉장히 중요한 상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네. 1월 23일 댓글팀 문제에 있는 이 문자는 전체적으로 네.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건드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의심한 건 어떻게 대통령 명부인이
댓글팀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불가능. 댓글팀을 활용한다고 할 적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하나는 일단 비용이 들어요. 비용. 사무실과 댓글팀에 동원된 사람들이 예. 월급을 받아요. 예. 예. 자원봉사는 댓글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기부 네. 뭐 여러 가지 댓글팀을 활용해보면 다 전주가 있었어요. 예. 비용. 예. 대통령 부인이 어디서 이 비용을 염출한다? 이건 탄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할 리가 없어요. 탄핵 가능성. 두 번째, 그러면 책임자가 예. 있어가지고 이걸 막 신뢰할 만한 사람이 사람을 모아갖고 뭘 돌려야 되잖아요. 예. 자기 선거 다니는데 이걸 왜 해요, 부인이? 대전당대회에서. 네. 이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활용해서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저의 의심이 촉. 대선 때 말이에요. 네.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예. 아주 집요한 부대들이 몇 팀 있었어요. 이 인터넷상에 인터넷상에 증거가 없어서 고발을 못했을 뿐이에요. 증거 없어서 고발을 못했다. 예, 이거 못 찾았어요. 내가 예. 이걸 추적을 시켰는데 예. 굉장히 고도의 훈련된 선수들이에요. 이게 찾을 수가 없었어. 예. 제가 선대본부장 할 때.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야 이게 지금 보면 대장동 문제나 뭐 할 때 부풀리고 아주 교묘하게 쳤다 빠지는 방식들이 그냥 민간 아마추어들이 올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제가 느낀 상당히 거. 프로다. 제가 느낀 거예요. 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들어가갖고 예. 이걸 집요하게 준비해서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이 인력을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예. 의심은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친윤 쪽에서 이거를 돌렸다고 한다면 네. 대선 때 돌렸던 팀 중에 일부 팀을 복원해서 한동훈 댓글팀을 활용했나? 라는 의심은 드는 의심. 거예요. 왜? 예. 의심입니다. 예. 사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의심이. 고발하시면 왜냐하면 안 이건 됩니다. 여사가 댓글팀을 활용해요라고 예. 했고 이거는 자기들 안에서 의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도 의심이 할 정도의 어떤 조직화된 댓글 부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댓글 부대를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댓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이걸 유력한 대표 후보인 한동훈 팀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했고 그걸 1월 중순부터 대통령 부인이 해명까지 해야 하는 네. 문자를 보낼 정도면 예.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간 건데 예. 저는 댓글 팀이 좀 있었나 본데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 내부에 말하자면 그 의심이 살 예. 만한 상당히 조직화된 예. 팀들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이거는 댓글팀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은 얘기 못한다. 조만간 재밌는 광경이 펼쳐질 근데 거다.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왜? 나는 지금 얘기 못한다. 지금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는 다 해. 예. 의심이 가게끔. 예, 그러니까 계속 취재하게 만들어요. 예. 어쨌든 제가 그래서, 볼 때 이 댓글팀은 우리 당에서 한번 추적해볼 필요가 있는. 네. 한번. 근데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이 근데 수사라는 거는 네. 단서가 좀 있어야죠. 의심만으로 수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단서를 만드는 활동들이 필요한데. 네. 저는 이걸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의심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수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좀 촉을 좀 발동해서. 왜냐면 대통령 부인은 안 했다고 했으니까 예. 내가 볼 때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친윤 쪽은 일부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느낀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조사를 해서 제보를 좀 받아보시면 어때요?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제보도 좀 받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제 한동훈 캠프 쪽 사람들 취재를 쭉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쪽도 문자 있어. 우리 거 까면 이거 더 난리 날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이게 다가 아니다. 예, 대통령 것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은 훨씬 더 과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서로. 네. 주로 문자를 했나 봐. 전화를 안 하고. 이 정권이 예. 문자로 망하겠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갖고 있다. 근데 어쨌든 예. 이게 내가 볼 때 얼마나 졸렬하고 해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집권 세력 핵심들끼리 서로 은밀히 오간 문자 내용들을 네. 통화 내역도 그렇고 이게 막 공개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죠. 예. 많다. 본인들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예. 예를 들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신뢰한 게인데 네.
그 신뢰관계가 깨져나가는 과정이 지난 총선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아니 분명히 아바타를 보냈는데 네. 왜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균열이 생기지? 그 정도 소통도 안 되나? 예.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구나. 아. 제가 볼 때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라면 충분히 짜고 치는 고스톱도 칠 수 있었을 텐데 예. 결국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중간에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련되게 할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한동훈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손을 들어줬구나. 아. 라고 느끼게 된 이 5통의 문자는 저에게 굉장히 큰 참고가 됐습니다. 저 같은 독법을 예. 해석자가 볼 때는 예. 아주 예. 이 도움이 됐어요. 어. 네.